다음 주에 너를 처형한다. 단, 너는 그날을 절대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은 이 한 문장이 놓은 덧 이야기입니다. 서론입니다. 오늘도 어려운 공식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의 무기는 숫자가 아니라 말과 논리입니다. 한 문장짜리 선고문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논리학자조차 함정에 빠뜨립니다. 더 얄궂은 점은 그 함정에 빠지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완벽하게 추론했다고 확신한다는 겁니다. 주인공은 사형수의 역설. 학교의 깜짝 시험에 빗대어 기습 시험의 역설이라고도 부릅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한 사형수가 빈틈없어 보이는 논리로 나는 절대 처형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는 정말로 처형됩니다. 자신의 증명이 장담한 그대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로요. 한 줄 한 줄이 옳아 보였는데 결론은 현실과 정반대. 그 완벽한 추론은 어디서부터 금이 갔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추론을 한 칸씩 분해하고 마지막엔 놀라움을 숫자로 재는 작은 도구까지 손에 쥘 겁니다. 한 장, 판사의 선고. 어느 법정에서 판사가 사형수에게 이렇게 선고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어느 하루에 너를 처형하겠다. 단, 집행 당일 아침까지 너는 그날이 무슨 요일인지 결코 미리 알 수 없을 것이다. 완벽한 기습 처형이다. 차분히 뜯어보면 판사는 두 가지 약속을 한 셈입니다. 약속 A, 집행. 그리고 약속 B, 기습. 여기서 단다는 찍어서 우연히 맞히기가 아닙니다. 빠져나갈 구멍 없이 100% 확신으로 그날을 짚어내는 것입니다. 기호를 두 개만 빌려오겠습니다. 어떤 요일 뒤에 대해 그날 처형된다를 이 뒤라고 적지요. 그리고 그날 아침이 오기 전에 사형수가 그 사실을 확실히 안다를 KD라고 적습니다. 그러면 판사의 선고는 이 한 줄입니다. 어떤 하루 뒤에 처형이 일어나고 그날 아침까지 KD는 일어나지 않는다. 처형은 반드시 일어나지만 그날을 미리 아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짧은 한 줄이 오늘의 전부입니다. 2장, 사형수의 완벽한 추론. 감방으로 돌아온 사형수는 처음엔 절망했지만 따져볼수록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그는 달력의 맨 끝, 금요일부터 거꾸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1단계, 금요일은 불가능하다. 목요일 밤이 지나도록 간수가 오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남은 날은 금요일 하루뿐. 사형수는 목요일 밤에 이미 내일이구나 하고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약속 B, 기습을 정면으로 어깁니다. 따라서 처형일이 금요일일 수는 없습니다. 2단계, 그렇다면 목요일도 불가능하다. 방금 금요일이 후보에서 지워졌으니까요. 이제 사실상 마지막 날은 목요일, 수요일 밤까지 간수가 오지 않으면 남은 건 목요일뿐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또 기습이 깨집니다. 그러니 목요일도 안 됩니다. 3단계 같은 논리가 도미노처럼 번집니다. 수요일도, 화요일도, 마지막 월요일까지 똑같이 무너집니다. 그 흐름이 이 그림입니다. 금요일이 한 번으로 지워지고 노란 화살표를 따라 도미노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월요일까지 쓰러집니다. 사형수는 무릎을 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단 하루도 기습 처형이 가능한 날이 없다. 판사의 선고는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어. 나는 살았다. 그는 발 뻗고 잠이 듭니다. 3장, 그런데 수요일 아침. 한 주가 시작됩니다. 월요일, 조용합니다. 화요일, 역시 아무 일도 없습니다. 사형수는 자기 증명이 맞았다며 더욱 느긋해집니다. 그리고 수요일 아침. 간수가 방문을 두드립니다. 사형수는 깜짝 놀랍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제까지도 처형은 불가능하다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 판사의 두 약속이 둘 다 완벽하게 지켜진 겁니다. 판사의 말은 단 한 글자도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사형수의 증명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모든 날이 불가능하다고 증명했는데 어떻게 수요일이 멀쩡히 찾아온 걸까요?
틀린 것 같지 않은 추론이 틀린 결론을 낳았다면 범인은 분명 그 추론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범인을 찾으러 가봅시다. 4장 첫 단추는 옳았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먼저 한 가지는 인정해 줍시다. 1단계, 금요일 제외는 정말로 옳습니다. 목요일 밤까지 살아남았고 처형이 이번 주에 반드시 있다는 걸 안다면 남은 금요일은 더 이상 기습이 아니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 칸으로 넘어가는 발걸음입니다. 금요일이 지워졌으니 목요일이 새로운 마지막 날이다. 이 문장이 수상합니다. 이 문장은 슬그머니 가정합니다. 나는 금요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한 지식으로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금요일을 지울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였죠? 오직 판사의 선고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디 작동합니다. 추론을 끝까지 밀어붙여 모든 날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순간 그는 판사의 선고가 거짓이라고 선언한 셈이 됩니다. 자기가 딛고 선 사다리를 스스로 걷어차 버린 거죠. 사형수의 증명은 판사의 말이 참이라고 믿는 동안에만 나아가는데 그 증명이 끝나는 곳은 판사의 말은 거짓이다 라는 결론입니다. 결론이 전제를 잡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처형은 불가능하다고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정작 간수가 들이닥친 아침, 그는 완벽하게 무방비가 됩니다. 그의 증명은 그를 안전하게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잘 속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판사가 기습 약속을 지킬 수 있었던 건 사형수 자신의 그 증명 덕분이었습니다. 이걸 눈에 보이는 숫자로 확인해 봅시다. 5장, 놀라움을 숫자로 재봅니다. 놀랍다는 말은 느낌 같지만 깔끔하게 잴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얼마나 적게 예상했는가, 그게 놀라움의 크기입니다. 단순한 잣대를 하나 씁니다. 아침에 아직 처형 가능한 날이 K개 남았다면 그날의 놀라움 S는 미치인 로그 K에 다니는 비트입니다. 로그가 낯설어도 괜찮습니다. 후보가 많을수록 커지고 후보가 하나로 좁혀지면 0이 되는 점수. 그렇게만 읽으면 충분합니다. 이 잣대를 한 주에 대보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아직 5일이 다 가능합니다. 놀라움은 약 2.32비트. 화요일 아침엔 4일이 남아 딱 2비트. 수요일 아침엔 3일이 남아 약 1.58비트입니다. 목요일 아침, 남은 날은 2일, 딱 1비트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아침. 후보는 단 하루. 놀라움은 정확히 0입니다. 후보가 하나뿐이니 놀랄 게 없습니다. 사형수가 옳았던 그 1단계의 정체가 바로 이 S가 0이라는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금요일을 뺀 나머지 모든 날은 놀라움이 0보다 큽니다. 월화수목에는 여전히 진짜 기습이 가능합니다. 막대 그래프로 보면 이렇습니다. 왼쪽부터 계단처럼 내려오다가 금요일에서만 바닥 0에 닿습니다. 판사는 그중 수요일, 아직 1.58비트의 놀라움이 살아있는 날을 고른 것뿐입니다. 사형수의 추론은 금요일의 0을 앞 요일까지 옮겨 붙일 수 있는 것처럼 다뤘습니다. 하지만 0인 칸은 끝에서 단 한 칸뿐입니다. 도미노는 사실 첫 칸에서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6장 며칠짜리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혹시 5일이라서 생긴 우연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면 좋은 의심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이를 바꿔가며 같은 잣대를 대봤습니다. 왼쪽 그림은 한 주가 3일, 5일, 7일일 때 각 날의 놀라움입니다. 선들이 어떻게 움직이든 놀라움이 0이 되는 칸은 언제나 맨 마지막 하루뿐. 판사에겐 그 하루만 빼면 전부 기습용 안전한 날이 남습니다. 오른쪽 그림이 가장 짓궂은 반전입니다. 자기 증명을 100% 믿어버린 사형수는 모든 날의 가능성을 0으로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확률이 0이라고 단정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면 그 놀라움은 무한대가 됩니다. 반대로 끝까지 어느 날도 배제하지 않은 신중한 사형수의 놀라움은 기껏해야 약 2.32비트로 얌전합니다. 결국 그를 가장 크게 놀라게 한 범인은 판사가 아니라 나는 절대 놀라지 않는다고 증명해버린 자기 자신이었던 셈입니다. 7장, 그래서 진짜 답은 무엇일까요? 여기까지 오면 분명해집니다.
무너진 것은 산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미래 지식에 대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는 나는 처형이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너무 쉽게 단정했고 그 단정을 벽돌 삼아 도미노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알게 될지에 대한 예언은 그 예언을 믿는 순간 스스로 어긋날 수 있는 미끄러운 물건입니다. 이 미끄러움의 정체가 자기언급입니다. 판사의 선고는 바깥 세계의 사실만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속 상태, 너는 알지 못할 것이다 를 가리킵니다. 자기 자신의 암과 모름을 소재로 삼는 문장은 종종 스스로를 배반합니다. 이 가족의 다른 식구들을 보시죠. 지금 비가 오는데 나는 비가 온다고 믿지 않는다. 무어의 역설입니다. 남이 말하면 참일 수 있어도 내가 말하면 이상해지죠. 이 문장은 거짓이다. 거짓말쟁이의 역설도 있지요. 참이라 하면 거짓이 되고 거짓이라 하면 참이 됩니다. 사형수의 역설도 이 가족입니다. 너는 놀랄 것이다 라는 예고는 믿고 대비하면 어긋나고 무시하면 들어맞습니다. 이 역설은 생각보다 젊습니다. 1943에서 44년 무렵 스웨덴 라디오가 기습 민방위 훈련을 예고하며 그날은 미리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방송에서 수학자 레나르트 에크봄이 모순을 알아챘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1948년 철학자 오코너가 처음 학술적으로 다뤘고 1953년 콰인이 정면 분석했으며 마틴 가드너가 대중에 퍼뜨렸습니다. 흥미롭게도 수많은 석학이 달려들었지만 단 하나의 합의된 정답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 퍼즐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진단은 콰인의 것입니다. 사형수의 잘못은 나는 그날을 알게 될 것이라고 미리 확정한 데 있다. 그는 열어두어야 할 가능성 하나를 성급하게 닫았습니다. 내일 처형되는데 지금 나는 그걸 모르고 있다. 라는 가능성요. 그 가능성을 닫는 순간 역설적으로 바로 그 일이 일어날 무대가 완성됩니다. 8장 마무리. 가장 단단한 확신이 가장 큰 빈틈이 될 때. 짧은 선고문 한 줄이 명민한 논리학자를 어떻게 함정에 빠뜨리는지 끝까지 따라와 봤습니다. 부서진 것은 계산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사형수의 추론은 한 칸 한 칸 그럴듯했지만 자기 자신의 미래 알을 소재로 삼는 순간 슬그머니 자기 발등을 찍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교훈을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나는 절대 놀라지 않는다는 증명은 그 자체로 가장 크게 놀랄 준비를 하는 일이다. 이런 예언은 바깥 세계의 사실만큼 단단하지 않습니다. 믿는 순간 흔들리고 확신할수록 빈틈이 됩니다. 금요일에 멈췄어야 할 도미노를 월요일까지 밀어붙인 그 자신감이 수요일 아침의 노크를 가장 충격적인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누군가 빈틈없는 논리로 당신을 몰아붙이거든 조용히 되물어 보세요. 이 추론은 혹시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질문 하나를 품게 되셨다면 당신은 오늘 사형수보다 한 수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정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엘즈랩에서 다음 오디세이로 또 만나요.